네, 저희가 최근에 오랜만에 수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그 빈살만 왕세자가 꼽은 수소 에너지 이야기를 살짝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은 정부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오전장에 테마를 형성하면서 시세가 분출됐었어요. 지금도 상승은 유지하고 있지만 살짝의 폭은 줄어들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은 수소 시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규보증권 사연관 차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그 수소 전략이 제시가 됐어요. 네. 세계 1위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 국정과제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로 막 오전장부터 쏟아졌는데 네. 좀 정리해 보자면은 키워드나 핵심, 주안점 무엇입니까? 글쎄요. 수소를 제가 이것도 뭐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이제 주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주가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수소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물결은 끝나지 않았다. 키워드 검색만 해보셔도 수소 관련돼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쫘라락 나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건 진행 중이라고 보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디테일해진 것뿐이지 이게 새롭게 나온 내용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일단 9일에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윤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첫 번째 회의였어요. 그래서 좀 의미는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규모의 수소 수요를 창출하는 게 핵심이에요. 키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해나가느냐. 석탄, LNG 발전소의 연료 전환, 그리고 수소연료 기반으로 한 이동수탄, 모빌리티 이런 쪽이겠죠. 보급을 확산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철강 같은 주력 산업, 수소 적용을 확대하고 발전, 수송 등 전 산업 분야의 수소의 활용도,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요즘에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수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해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 시장이 제대로 개화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가의 등락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일단 원자력 수전에 활용한 청정수소 대량의 생산 체제까지도 같이 구축하면서 액화수소 플랜트라던가 이런 부분들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뉴스 계속 나올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수소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반드시 여러분들 추적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주력 산업의 수소를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산업에 활용하겠다잖아요. 이전에 저희가 수소를 떠올렸을 때는 수소 자동차 쪽으로 뭐 인프라라던가 수소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랐다면 이제 핵심은 자동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수소 에너지로 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맞아요. 네, 일단은 차량은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돌려서 동력을 생산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전기차 쪽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됐어요. 테슬라가 가장 빠르게 앞서서 선두 자리를 차지했고요. 그 네. 뒤로도 수소를 하고 있던 기업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장 규모가 꽝입니다. 지금 1월에서 9월까지 올해 판매된 차량이 14,400대밖에 안 돼요. 근데 그중에서 현대차, 물론 점유율로 봤을 땐 대단해요. 지금 굉장히 높은 점유율로 차지하고는 있어요. 59%를 팔았습니다. 넥소로요. 그리고 그 뒤에가 도요타 쪽의 미라이가 18%.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일본이 앞서가는 건 맞는데 이거 차량 쪽에서 뭔가 점유율로 봤을 때는 많은데 절대적으로 몇 대 판매했냐라고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성이 열리지가 않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수소차의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액체 형태로 탱크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장거리에 더 적합하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충전해놨다가 안 쓰면 자연 방전됩니다. 그런데 이 LNG 쪽의 액체 쪽으로 들어가는 수소 이런 쪽들은 방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하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자동차 이런 딴에 사용이 되기보다는 산업용 더 큰 규모의 시장에서 발전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산업용, 발전용이라고 키워드를 또 골라주셨는데요. 제가 수소에 관심을 갖게 됐던 건 앞서 이제 예로 들었지만 현대자동차의 그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맞아요. 그때가 가장 처음이었거든요. 네. 당시에 전기차 시장은 우리가 후발 주자다 보니 수소차 시장에서 우리는
선발주자가 되겠다. 그랬었죠. 현대차가 그러면서 네.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부도 지원해주고 수소에 대한 테마가 힘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현대차가 전기차가 너무 잘 팔리니까 네. 전기차 쪽으로 역량을 틀었잖아요. 그것보다는 네. 일단은 수소를 하려고 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전기차 쪽에서 패권을 놓쳤어요. 그렇다 보니까 선두주자 어떻게 따라갈 거냐, 그냥 수소로 밀고 가자 하면서 상용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거리에 네. 더 유리해요. 그래서 한 번 충전했을 때 충전 시간이 빠르다,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경유, 디젤, 이런 휘발유 주유하는 것과 크게 차이 없어요. 근데 전기차 쪽은 급속 충전기로 하더라도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인프라가 더 많이 필요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수소는 적은 충전 인프라를 가지고도 빠르게 다음 차 이렇게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이 수소차를 같은 영역에 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대차가 놓쳤던 패권, 이런 부분들을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한 건 정말로 저는 잘한 선택이다. 안 그랬으면은 이 전기차 시장에서 도태됐어요. 그래서 수소차 시장에서 한 10,000대 정도 1년에 팔고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했지만 완전 그 끈을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방향은 이제 수소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네. 국내 안에서 정부나 기업들의 그 진척도는 네. 예상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진척은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가 아닌 수소차 시장의 규모는 아직까진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시장은 지금부터 우리가 수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수소차는 그냥 곁들이는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 시장을 결국에는 보셔야 되는데 글로벌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이 얼만큼 성장을 하느냐. 19년부터 30년까지 무려 연평균 21%씩 성장을 합니다. 전기차 못지 않아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이게 차량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발전 연료전지 시장을 보고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일단 수소 기업 협의체가 있어요. 코리아 수소 서밋이라고 하는데 대기업 회장님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소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중장기 비전을 막 발표하고 이런 자리를 가졌어요. 굉장히 큰 규모로 투자합니다. 2030년까지 50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했고 그거에 화답해서 정부는 규제 같은 것들 풀어주면서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룹별로 잠깐만 보면요. 현대중공업 그룹은 친환경 선박, 수소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원료로 한 선박 같은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SK가 가장 적극적이죠. SK E&S 보면은 7조 원, 기존에 7조 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걸 35조 원까지 확대하면서 수소에 대한 천명을 거의 내렸다시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시가스를 국내 LNG 공급하듯 이렇게 수소를 공급해버리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요수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 시설도 많이 필요하지만 수소차 관련된 충전 인프라도 갖춰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포스코 굉장히 중요하죠. 철강에 기본적으로 수소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굉장히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포스코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BMW와 폭스바겐도 수소차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뉴스를 확인을 했어요. 수소차 테마주들이 전성 시기를 갖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지금 채팅방에 수소 충전소가 너무 몇 군데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은 짧은데 대기 시간이 길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수소차 테마주가 전성 시기를 그 전기차처럼 보여주기 위해선 실적이 뭐라도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나와야 되고요. 네. 일단 차량 가격이에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제 전기차 말씀드릴 때 동급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1,000만 원가량 비싸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가격이 엄청 비싸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대규모로 양산을 해야지만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15,000대가 안 팔려요. 네. 1년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에 봤을 때에는 현대차가 제네시스에다가 적용하려던 수소를 일단 잠정적으로 포기해 놓은 건 굉장히 잘했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전기차 쪽에서 지금 9%까지 북미 2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점유율을 굉장히 큰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전환했는데 네.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점유율을 지키고 올릴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네. 대표적인 수소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던 쪽이에요. 그래서 전 CEO가 이렇게도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폭스바겐에서 수소차를 볼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 CEO를 볼 수가 없어요. 네, 사임했습니다. 아, 7월에 그렇습니까? 사임했어요. 네.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겠다라고 폭스바겐이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 규모가 큰 건 아닌데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임에도 맞다라고 지금 돌아선 거죠. 거기다 BMW는 기존부터 하나만 가지는 이런 전기차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친환경단에서 수소차까지 같이 포트폴리오 보유하면 훨씬 더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고 ESG를 천명해왔던 그런 기업입니다. 이게 거짓말은 아닌 걸로 됐네요. 그분이 안 보이는 거니까. 아무튼 안 보이게 됐어요. 아, 네,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또 수소 관련한 이슈가 하나 나온 게 저희가 조금 전에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빈살만 왕세자 수소 에너지 이야기. 맞아요. 사우디와 또 연결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KB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네. 사우디 네옴시티가 전부가 아니다. 수소 사업에 주목하라라고 딱 하니까 네. 이거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일단은 뭐 네옴시티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네.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많이 들어가요. 음.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LNG 복합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뿐만 아니라 흐르스그 제가 말씀드렸죠. HRSG 하면 이제 BHI 나와야죠. 이 기업을 가장 원전 쪽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좀 급등이 다시 한번 일어났는데 시간은 걸린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럼 우린 트레이딩 해야 되겠죠. 이거 계속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원전 신규 건설에는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KB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국면에서 어떤 국가를 봐야 되냐? 경상, 무역 수지를 흑자로 낼 수 있는 국가들. 어떤 의미겠습니까? 원자재 많이 갖고 있으면 장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우디 같은 경우에 국부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말도 안 되는 신도시 700조 투입해서 만든다고 얘기하죠. 거기에 수소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들어가는 종합적인 부분에 일부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도시에 수소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단순히 차량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화력 발전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갈 거고 신재생의 원자력이라던가 풍력 그리고 태양광도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수소도 발을 걸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에서 얼마나 이걸 강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는 길에서 그냥 같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이슈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지 이게 당장 단독으로 수소가 보기에는. 네옴시티에 수소 들어가니까 실적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질 거야. 이건 아닙니다. 네. 네옴시티의 하나의 뭐 테마주 중에 하나다. 라고. 네, 테마이긴 하지만 미래는 확실하게 좀 열려 있는 테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수소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장 이야기보다는 수소 관련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어떤 한 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에너지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꼽으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현대모비스 네. 수소와 폐배터리 리사이클 연관이 많다라고 꼽으신 분도 있고 한 분은 일진하이솔루스 어떤지 저에게 또 네. 질문을 드렸어요. 수소 저장 용기 업체라고 해서 모아가려고 하는데 일진그룹주도 수소하면 또 떠오르는 대표적인 굉장히 대표적인 수소 관련주죠. 종목이잖아요. 네. 요 일진하이솔루스나 방금 언급했던 종목 왜 또 어떤 수소 관련주가 있는지 사용과 사장님이 좀 의견 주실까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기업들 다 좋습니다. 미래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네. 특히나 아까 수소는 액체 형태로 저장이 돼서 장기간, 그래서 장거리 이런 쪽에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발전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들이 방전되지 않고 전기차는 방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 한번 충전해놨다가 오랫동안 안 타면 그만큼 자연 감소가 됩니다. 방전되는 거죠. 근데 수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수소 폭발력이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일진 하이솔루스 이런 쪽에 LNG 탱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자동차 단이라던가 이런 쪽 말고 어디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당분간은 발전용, 산업용.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두산퓨얼셀을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쪽이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의 대표 기업이고요. 연료전지 기재화재 공급하고 발전소의 장기 유지보스, 서비스 이런 쪽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 비중에서는 연료전지 그리고 기재화재가
75% 이상을 차지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매출 비중이 수소 쪽의 핵심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21년 9월에는 국내 최초로 발전용 연료전지를 해외에 수출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레퍼런스가 확보가 돼 있다는 것도 향후의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일단은 미래 사업 쪽에 대해서 설비 투자도 계속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어요. 워낙에 두산그룹 자체가 수소라던가 미래 에너지원 이런 쪽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익산 공장 쪽에 PAFC라고 하는데 인산 연료전지입니다. 이건 안정성이 좀 더 뛰어나요. 미래에는 이게 SOFC, 황화물 고체 연료전지로 바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안전성 면에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보완이 안 됐지만 그건 기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 가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세레스파워와 기술 제휴하면서 4월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50메가와트 규모의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신공장을 착공을 했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수소가 반짝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에너지원 다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떴다가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일단은 주가가 조금 떨어졌던 부분들도 있고요. 매출 비중 자체도 좀 감소가 됐어요.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업임은 맞습니다. 수소 산업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21년도에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점유율이 1위였어요. 71%였는데 이게 62%, 60% 초반으로 살짝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가 아니라 조용할 때 관심 가지고 있다가 이건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트레이딩이 조금 필요하고 향후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실 만한 종목들을 차근차근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의 수소 이야기하면 꼭 확인해 봐야 될 종목이라고 또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두산 퓨얼셀 가격 전략도 그럼 지금 제시해 드려도 되나요? 네, 뭐 가격 전략은 뭐 충분히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최근에 좀 급등을 했어요. 121선까지 뚫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네옴시티 이런 부분들도 좀 일조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있는 건 전기차처럼 차량단인데 차량단에서 실적 단기간에 나올 가능성 빵입니다. 0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월봉상 하단 27,000원 부근까지 열어놓고 좀 기다리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38,000원 부근까지 보고 향후에 숫자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목표가 상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목표 주가는 38,000원, 손절가는 10% 이내로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소 이야기 나눠봤고요. 사연관 차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